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4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또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한 번씩 또 인사를 하고 갈게요. 네, 제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희두입니다. 오늘도 유튜버입니다. 네, 이렇게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달타령입니다. 유튜버입니다. 네, 아직 좋습니다. 열심히 갈 길이 먼 유튜버, 초보 유튜버입니다. 채널 달타령 맞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찬호입니다. 끝입니다. 뭐지? 본인이 이제 이름만 얘기해도 이렇게 알아본다 이런 거고. 네, 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한 주간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볼까요? 한 주간 뭐 하셨어요? 저 인천 여행 갔다 왔거든요. 바다 보고 왔는데 좋더라고요. 진짜 이 하루 쉬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와, 호캉스 하신 거예요? 네, 호캉스 호텔 말해도 되나요 이거? 어딘지? 괜찮아서. 편하게. 근데 그 인천에 네스트 호텔이라고 가성비 좋은 호텔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바다 보이고 조식 2인권 해가지고 네. 친한 친구랑 둘이서 이제 갔다 왔어요. 와. 네, 왜 저희는 안 불렀죠? 아니 저도 연락 따로 안 하시던데. 일부러 이제 좀 편하게 쉬시라고 안 드린 거고.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뭐 하셨어요? 저는 몸살이 좀 있었는데 요새 일교차가 심해서 걸려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네. 머리 자르셨어요? 네네. 머리 잘랐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추워서. 귀가 많이 귀가 시렵더라고요. 시려워요, 진짜. 네, 좋습니다. 지금 좀 괜찮으세요? 네네네. 지금 링겔 괜찮습니다. 맞고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로 오늘 밝혀졌기 때문에. 네. 이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링겔 맞는 거 네.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이따가 또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리고 조금 이따가 공개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요? 네, 다음. 네. 저는 주말에 이제 모임에 좀 참석했고, 무슨 모임이요? 제가 지금 노무현 리더십 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임했습니다. 뭐 재밌었어요? 네, 엄청 재밌었어요. 어, 근데 다들 같이 가자니까 왜 안 오셨어요? 오셔도 되는데. 언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좋습니다. 저는 요즘 그 청년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뭐 청년 정치 뭐 이제 청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분들도 다 청년이라는 시기를 거쳤을 텐데 유독 이제 지금 저희도 다 20대지만 뭐 2030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걸 봤을 때 기성세대와 이게 대화를 할 때
우리들만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 거쳐가는 거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언젠간 청년이 될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은데 청년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청년도 다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서 일단 내가 생각하는 청년은 뭔지 요즘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청년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또 막 질색하고 청년들이 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각자 그냥 지금 딱 즉석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류찬우님은 청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전하고 이렇게 배우려는 사람들 요새 보면은 젊은 나이인데도 젊은 꼰대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끼리는 뭐 라떼 이즈 홀스라든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아, 하고 라떼는 말이야. 아니, 그걸 절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 저 이쪽 보고 얘기해주세요. 네, 딴 아니 데 아니 보고. 아니 그 볼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청년을 나이로 구분하는 게 뭐 맞는 구분인가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달타령님. 저도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정의하는 분이 청년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들으시는 막 6, 70대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도 충분히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무겁게 갈 거예요? 뭐 누가 보면 때린 줄 알겠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네, 땅땅님. 청년이요? 네. 진짜 청년 정치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청년의 정의는 딱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청년층이니까. 관심이 없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근데 언제까지 청년일 것 같으세요? 진짜 아까 방금 누가 그 얘기 하셨어요. 그 나이에 달타령님. 상관없다고. 네.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게 네. 맞고 그리고 그 조금 그 꼰대와 청년의 차이를 정의를 하자면 용기 있는 자와 길들여진 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뭔가 세상을 바꾸고 뭔가 잘못된 거에 되게 얘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 청년의 모습,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본연의 습관대로 살면서 길들여진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에 반하는 삶이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네, 좋습니다. 아마 저도 사실 이게 정답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요즘 막 회의도 많이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밖에서 볼 때 어떤 청년으로서 막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에서 또 이렇게 느끼는 거 그리고 그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걸까 역사가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저도 거기서 공감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방금 길들여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길들여진 부분이 저도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어떤 공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왜냐하면 청년으로서 목소리 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걸 바로 잡아가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언론을 보면 양극단만 이제 자꾸 갈등을 부추기면서 막 청년과 뭐 기존의 이제 기성세대와 물려나라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비춰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일종의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분명히 이제 청년이 청소년을 봤을 때 분명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청소년들이 청년을 보면서 되게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각자를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갑자기 그렇게 왜 기죽어서 그렇게 마음 시작부터 아프게 이렇게 텐션 떨어뜨리면 나는 경고 하나 드릴게요. 진짜 이거 경고 받아도 되는 이건 것 경고를 같은데, 받아야 진짜. 돼요. 제 입장에서도 힘들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죠. 근데 아픈 분인데 네. 다들 너무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먼저 네. 몰아가셨잖아요. 그쵸. 네, 왜냐면 환자니까. 네. 이해합니다. 네. 아프니까. 혹시 뭐 식사 네, 뭐요? 아프니까 네, 네. 환자다. 네, 아프니까. 뭐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그거 굉장히 얘기 많잖아요, 사실. 네, 이거 그쵸. 나중에 한번 이걸 달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그 분께서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냐, 뭐 이런 걸로 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다음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혹시 그 오늘도 선글라스가 바뀐 건가요?
매주 바뀌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아마 예, 좀 예. 잘 모르실 텐데 항상 선글라스를 왜 끼나 제가 봤더니 중간중간 자는 것 같아요. 이게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미 젖어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요? 익숙해지신 분이시고. 아,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청년에 대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 혹은 뭐 보시는 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라떼이스 홀스라는 것도 유행하는데 그분들도 분명 청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누구나 시절이. 예, 청년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나이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지금 그분들도 여전히 청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나의 젊었을 때,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자면 내 젊었을 때 어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청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막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돌아본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막 100회, 200회까지 다들 하실 거죠. 네. 그때 지금의 각자 생각했던 청년이 나중에 돌아보면 되게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 막 찬우님이 라떼이스 홀스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초심을 잃지 말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본격적인 주제를 또 들어가기 직전에 네, 찬우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 저 만약에 제가 뭐 100회 200회 하면 저희 밑에 또 새로운 방송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누가 가서 라떼이스 홀스를 할지 생각하고 달타령. 있었습니다. 달타령님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찬호님께서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누굴 보면 하시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길들여진 자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이 달타령님을 안 쳐다보는 거는 선글라스에 제가 비쳐가지고 제가 절 보는 기분이어서 이쪽을 안 보는 거거든요. 거울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거울이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주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땅땅님 걸로 갈 건데요. 네, 그 땅땅님의 여보세요. 네, 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소개와 함께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여론 보고 가세요를 맡은 여보세요 코너를 맡은 땅땅입니다. 와, 네. 왜요? 그냥 해봤어요. 뭐야?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저번 주랑 또 비슷하게 그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 악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희두님도 유튜브를 하시니까 그 악플을 몇 번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저야 셀 수 없이 받아보고 있죠. 어, 항상 또 많이 최대한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기분이? 유튜브 하기 전에 제가 프로게이머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악플이란 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의 제가 임요한 선배랑 대결을 해서 관심을 좀 뜨겁게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막 260만 명인가가 보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 저의 이름을 검색하면 진짜 막 수백 페이지의 막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네. 실시간으로도 당시 77만 명인가가 그걸 보고 있어서 와, 대박이다. 엄청나게 그 막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근데 차마 저는 그때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보는데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되게 진짜 그렇겠다. 무섭고 네. 그러면서 또 막 제 그 지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막 말을 하는데 그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또 퍼지면 기정사실화되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두려움을 느껴서 그 이후로 이제 좀 멘탈이 단련이 돼서 요즘은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악플을요? 재밌어요. 진짜. 악플러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들도 기분 나빠갖고 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경험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24일이죠. 24일에 걸그룹 출신의 그 구하라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 한 달 전에 세상에 등진 노설리 씨가 있죠. 두 분이 이제 친분이 있는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구하라 씨는 91년생 그리고 설리 씨는 94년생. 정말 예쁜 나이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둘의 공통점을 이제 고른다고 하면은 어릴 때부터 연예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악플로 인해서 고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우울증도 같이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악플이 제가 어느 정도로 저는 제가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악플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 댓글도 들어가서 다 읽어봤는데 정말 진짜 수치스럽고 되게 성적인 그런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 힘든
되게 역겨운 댓글들이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구조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이 한국 아이돌, 여성 아이돌에 대해서 되게 통제받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성 가수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심지어 실제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대신 엄격한 규범에 맞춰야 하는 산업이라고 이제 한국 아이돌 그 산업을 조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산업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 아이돌을 딱 생각해보면 그 어떻게 이상적인 몸무게, 키, 이렇게 얼굴 이런 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여자 아이돌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 너무 강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 여성을 조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최근에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를 보고 어떤 모 아이돌이 그 영화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밑에 또 엄청난 악플이 달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인들의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를 혐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구나. 되게 대상화된 존재로 바라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전에 그 아이린 씨랑 손나은 씨가 걸스 캔 드 애니띵 폰 케이스 썼다가 또 엄청 욕 먹었잖아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때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글 썼다가 저도 욕을 엄청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찬우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악플에 뭐 대해서요? 악플이나 전반적으로 혐오 문화 뭐 이런 거 문화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냥 되게 심각해지고 있고 이게 비판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냥 되게 혐오적인 표현만 누가 더 자극적으로 쓰는지 이런 양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아예 댓글을 지금 연예인 뉴스 댓글은 아예 막아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아예 막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악플러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이렇게 대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 어쨌든 또 그 댓글을 막는데도 어딘 커뮤니티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뭐 개인 SNS라든가 이런 데서 어쨌든 또 이게 분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어떤 대안이 또 필요하지 않나. 물론 당장에 시급한 건 이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네. 달타령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일단 너무 그 사건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이렇게 혐오를 조장하는 문화가 아니고 사실 뭐 분위기 뭐 이런 게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찬우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선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걸 생각하면 누구나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또 받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 법적으로도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고 교육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약간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실제로 여성 연예인들만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볼 수는 있어요. 뭐 다른 뭐 남자 연예인도 이렇다 할 수 있는데 특히 다이어트 살에 대해서도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한 입장이라서 그런 거 보면 되게 가슴 아팠어요. 뭐 살 좀만 쪘다 그러면 막 낄낄낄거리면서 뭐 돼지 됐네 이런 식으로 막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결국엔 그 연예인도 사람인데 네. 그들이 평소에 관리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관리를 해도 살이 찔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막 가지고 어쨌든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달타령님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이런 막 살이라든 네, 달타령님. 아, 저요? 예. 절 보면서 되게 이게 성동격서. 저도 아까 땅땅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전형적인 뭔가 틀을 그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욕하고 근데 그분들이 저는 그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이게 온라인만에서의 문화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그렇게 혐오하는 이런 사고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공인이라고 해도 연예인과 일반인인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패배 의식에 이제 젖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분노를 본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니 애꿎은 본인 그 열등감을 왜 키보드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 찌질이들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웠던 건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악플뿐만 아니라 구하라 씨가 지금 소송 중에 있었거든요. 그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네. 네. 그분이랑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그 사적인 동영상으로 "이걸 언론에 유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을 했는데 이게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항소심이긴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재물손괴, 뭐 상해 협박, 강요 등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지만 구하라의 사적인 모습을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구 씨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걸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며칠 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도 여론의 몰매가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재판부마저 가해자에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찬우님. 네. 저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느꼈는데 언론들이 이렇게 어떤 연예인들이 악플로 뭐 사망하거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사는 항상 뭐 돈 없는 악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 악플러들이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그 악플러들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향하게 하는데 사실 설리 씨도 그 전에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 언론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사실 여기 가서 욕하면 된다라고 좌표 찍어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언론이 조장해 놓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은 또 악플러들 책임이라고 약간 되게 책임의식 없다 이런 생각을 언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은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연예인이 본인 사진을 올려요. 그럼 밑에 악플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되게 선정적인 사진이나 좀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을 올리면 밑에 댓글이 달리고 언론은 논란 그리고 여론의 입장을 그러니까 따옴표로 해가지고 올리는 기사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조회수는 금방 올라가요. 어뷰징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언론은 관망하는 척하면서 책임이 정말 큰 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고설리 씨의 문제에서도 언론의 문제가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공감돼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게 연예인 말고 연예인 문제를 떠나서 예전에 버스 기사님이랑 그 초등학생 애기 문제로 막 그렇게 되게 기사 많이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여론에서 맨 처음에 뭐 버스 기사 비판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뭐 냄비 근성 뭐 한국인 막 이런 식으로 뭐 파악도 안 하고 열부터 내는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본인들이 기사를 그렇게 써놓고 이런 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연예 뉴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찬우님의 말씀 요약해보면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언론 개혁 하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언론 개혁을 하실 건가요? 뭐 같이 해야죠. 네. 제가 최근은 아니고 좀 예전에 황교익 선생님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좀 집중 공격을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악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하나의 그 문헌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문화요? 문헌. 그러니까 문헌? 네, 그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글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왜 10년 전에 어떤 기사
좀 이슈가 있었던 기사를 보면 그 당시 댓글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갖고 그 댓글 보면 되게 막 저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걸로 욕을 먹는다 해서 상처받지 말고 뭐 10년 뒤면 2029년이잖아요. 그때 지금 이 댓글들을 봤을 때 어떨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런 게. 그쵸. 그래서 언론 개혁을 또 찬우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시면 저도 되게 그 공감을 하고 아까 그 결국에는 요약해보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유체 이탈 화법 되게 잘 썼잖아요. 아, 네. 그런 거랑 아마 또 연결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달타령님도 언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언론 개혁도 언론 개혁이고 아까 그 판사님께서 그런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에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네. 유감입니다. 혹시 그 판사가 예전에 희두님한테 스펙 준비하라고 했던 그 판사 아닌가요? 그 판사 이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이름은 모르는데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웃을 주제가 네, 아니라서 심각한 얘기였는데 심각한 갑자기 지금 얘기였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판사들이 네, 이렇게 뭐 한 명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도처에 많다. 아직 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찬우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잘났는데 약간 요런 것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렇게 일반 청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봤을 때 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써놓고 막상 꼬리 빼는 게 책임 회피를 하면서 결국 니네들이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계속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칼로 찔러놓고 어느 순간 막 이게 논란이 되면 뒤로 빠져가지고 그걸 또 보도하고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찬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서는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한 상태고요. 그리고 인물 관련 검색어도 이제 올해 안에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댓글을 폐지하는 대신 악성 댓글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악플을 필터링하는 클린봇 기술을 뉴스 서비스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안으로는 이제 그 다음이나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인터넷 실명제가 아까 표현의 자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너무 강력한 권리여서 조금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될 가능성이 전문가들 낮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박태추 의원이 지난달 25일 인터넷 준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계류 중이죠. 네. 네, 아무튼 오늘 주제 또 여보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유익하면서도 되게 가슴 아프고 뭐 그런 방송 주제였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결국에는 진짜 이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악플에 대해서는 자정의 역할보다는 제도가 좀 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지금 굉장히 솜방망이식으로 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적용돼서 관련자가 강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극히 진짜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그냥 가볍게 그냥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보세요는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그 달타령의 멱살잡이 코너 시간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저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달타령님 멱살잡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 모드 끄고 해놓으셔야 말씀해 돼요. 주세요. 비행기 모드. 끄고 말씀해 주세요. 비행기 모드 했는데. 알림이 죄송합니다. 알림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알림이라서 알림이 황희도의 알림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그래서 앞에서 좀 띄워주신 게 아닌가 일부러 큰 그림인가 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멱살잡이 코너는 이제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주제이지만 점점 묻혀가는 이슈를 다시 끌어오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세월호에 관련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세월호 특별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근데 이 단장을 맡은 분에 대해서 약간 언론에서도 그렇고 평가가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통에서 이제 칼을 빼들었다. 이제 뭐 정말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 묻었던 그런 검사다. 지금 세월호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촛불이 이뤄낸 정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마치 되게 그런 환상에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런 분이 이제 단장을 맡아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진짜 국민이 계속 관심을 가지는 방법밖에는 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대통령만 약간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까 언론 개혁, 사법 개혁, 뭐 경찰 개혁 이런 거 얘기했듯이 네. 네,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개혁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깨어 있지 않으실까요? 그 찬우님 칼 뽑을 생각 없으세요? 아까 뭐 특수통 뭐 칼 뽑았다고 하는데 유찬우의 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갈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알고 있는. 네. 아 그래요? 네, 네. 언제 뽑는지 저 되게 기대되는데. 이게 뽑는 날짜를 알고 칼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이제 뽑으면 네. 겁을 안 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훅 은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네. 좋습니다. 그 달타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저를 달타령이라고 아무나 보고 달타령이 지금 아니, 죄송해요. 지난주에 여기 달타령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딴따님 달타령 이제 여기한테 썼는데 웃기려고 한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댓글에 이제 계속 히드님 달타령에 관심 있는 듯 막 이럴 거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레임 짜지 마세요, 네, 짜지 선우님. 마세요. 그 땅땅님.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왜 굳이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분을 앉혔지? 이런 윤석열 총장이 이제 네. 임명을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죠? 정말 이해 안 가는 대목. 그러니까 세월호 TF를 꾸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 잡겠다 이런 의지를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잘 하시다가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지점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래서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딱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그러면 더 진짜 기만하는 거죠 국민들을. 근데 이게 그쵸. 특수통이 들어갈 만한 사건 자체가 아니지 않나요? 왜요? 아니 왜죠? 이게 뭐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규명하고 이런 거여서. 특수통이 할 만큼 큰 사안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옛날에 그 큰 사건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칼을 슬쩍 보여주면 이분이 특수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윤석열 뭐 모든 사안을 특수부 만병통치약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건가 싶어서 한번 말이 약간 세긴 한데 검찰 개혁의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특수부에 대해서 너무 큰 권한을 주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형사부에도 권력을 줘야지 특수부는 진짜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엘리트 검사들만 모아놓은 곳인데 거기에 큰 조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위에서 거기서 이제 물이 고이는 거죠. 특수부에서. 고인물. 그 안에서도 또 이게 형성이 돼서 권력층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고이고 또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조국 전 장관께서 특수부를 세 곳인가로 축소시키지 않으셨나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결국엔 또 그 직접 수사 같은 것도 검찰이 엄청 막강한 권한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문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검찰청이잖아요. 사실 대검찰청인데 왜 윤석열 총장이라 불리냐 이거에 대해서 막 청원까지도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사실 윤석열 청장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경찰청장처럼. 네. 근데 이게 총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진짜 특별한 것 같고 더 대단한 것 같고 요즘은 근데 좀 춘장이라 불리더라고요. 윤석열 춘장. 네. 그래서 뭔가 장은 장이니까. 그분도 되게 막 열받으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그 엘리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이 어떻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진짜 기득권이 되고 엘리트 막 의식을 갖고 살아왔을 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막 되게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막 생각을 요즘도 되게 많이 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가슴에 막 이렇게 비수가 꽂혔던 적은 없을 텐데 지금 이 비수가 조만간 더 강하게 꽂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칼을 바로 류찬우님이 꽂지 않을까. 아주 응원합니다, 대단한, 유찬우님. 정말 제가 저도 응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혹시 두 분 지금 되게 아까 그 유체 이탈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두 분은 검찰 개혁에 동참 안 하세요? 제가 알리비님의 유튜브를 다 봤는데 알리비님도 검찰 개혁에 되게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전 당연히 하는 거죠. 아, 네, 네네.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네, 뭐, 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판검사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네. 사자 직업이 좋다, 판검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랑 변호사가 이제 같이 싸우는 거고 판사가 독립된 영역이어서 판사를 더 위로 치고 밑에 검사랑 변호사를 깔아놓는 식으로 외국에서는 개념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을 하는 도중에도 판검사라고 부르면서 판사와 검사가 되게 동일시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렇게 오.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전사, 좋습니다. 마법사 이런 거 어떻게 불러야 돼? 다른 문제인가요? 전법사. 전법사? 네, 아니 궁금해가지고 뭔가 많이 이런 거 약간 알쓸신잡처럼 뭔가 되게 잡다한 걸 많이 알고 계셔갖고 전사랑 마법사가 갑자기 왜 나? 아니, 그 사자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어그로 꼬시는 거. 네, 달타령님 맞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게 웃을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웃음이 나지 갑자기 않고요. 아까 웃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이거는 좀 진짜 이거를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올해에 이제 세월호 얼마 전에 10월달에 이제 2000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 문화제가 광화문에서 열렸었는데 사실 거의 매년 가능하면 행사를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4월 16일 날에도 이제 광화문에 갔었고, 근데 점점 사람들께서 줄어드세요. 이게 해결이 된 문제가 전혀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제 사람들이 지쳐간다고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해결이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이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 아닌가? 강하게 비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인가요? 희두님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뭐냐면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5주기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저도 만들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지겹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되게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되지 않냐 막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 한번 이런 영상이라든지 혹은 기사 몇 개만 다시 찾아보시면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놔선 안 된다. 당장 놓으니까 또 춘장이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앞으로의 그 달타령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정말 그만해라 지겹다 뭐 이런 잊어라 이제 그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정말 잊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가장 잊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유가족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까이 있던 분들. 저희가 차마 그분들의 슬픔을 느낄 수조차 없지만 그래도 기억하는 거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진실규명하는 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관심 가지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땅땅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어느 정도 진짜 큰 비극이잖아요. 이 사건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달탈령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실 규명만큼은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찬호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뭐 적으신 거예요, 근데? 저 여기에요? 지금 말할 뭘 건데. 적었어요? 엄청 적으셔.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네. 생각 적고 있었는데 네. 이런 어떤 끝났다 뭐 아니면 혐오를 조장하거나 이렇게 무관심을 조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바래서 점점 더 잊혀졌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대통령의 7시간 이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기록하고
계속 기억하고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호님 그 대통령의 7시간 영화 보신 네네.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저는 총평? 총평이든 네. 뭐. 영화 소개부터 어떤 영화인지. 대통령의 7시간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조심하시죠? 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편하게 박근혜 씨라고 하셔도 됩니다. 개인의 그럼 자유. 네. 제가 지난주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는데 네.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유인원이라고 얘기해도 괜찮다 오.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여튼 진짜 되게 효율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 박근혜 씨가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님이 계속해서 추적을 해 오신 거죠. 근데 그게 뭐 탄핵 이후에 추적한 게 아니라 대통령 되기 직전부터 대통령이 돼서도 대통령에서 쫓겨난 이후까지 계속 추적해 온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이상호 기자님이 왜 우리가 이런 걸 찾아야 되냐고 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네, 국가 권력이 왜 이런 비밀을 감추고 그 30년 봉인한 것도 저 진짜 화났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네. 예. 지금 네, 밥 굶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가서 빨리 기록물 열어주시고 저희가 한 요번 주쯤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빨리 그만하시고 가서 기록물 좀 열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근데 이거 네. 왜 우리가 찾아야 하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다 이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뭐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좀 본분을 또 다 하고 또 이 관계자들이 네. 애초에 진실을 좀 밝혔더라면 그분이 아.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아. 이런 걸 왜 우리가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 아, 그런 의미구나. 사실은 네. 이 안전의 문제는 한 국가에 살면은 그 국가에서 다 해야죠. 안전하게 네, 그 안전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도 알릴 계획 아니신가요? 네, 달타령님?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타령 채널 앞으로 뭐 올리겠다 이런 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앞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성노예제 피해자.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내용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멱살 잡아서 끌어올려 주셨는데요. 뭐 맞다 혹시 한 말씀 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류찬우님의 제목 없음. 네. 진짜 궁금해요. 제목 없음이니까 뭘 할지 모르잖아요. 제목 없음. 네, 네, 무죄. 류찬우의 제목 없음, 무죄. 예. 무죄라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무죄. 제목 없음. 아, 음. 왜요? 왜 그냥 뭔가 아, 무죄는 그- 흔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희두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무죄라고 함부로 쓰면 희두님께서 싫어하실 확률이 있어서 라떼는 말이야. 아니, 약간 아니, 이런 그게 느낌인데요? 아니라 네. 무죄는 너무 흔한 거예요. 근데 뭔가 무죄 이러면은 그게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류찬우의 제목 없음 하면 이게 또 왜 제목이 없음이 이렇게 돼 있을까? 네, 주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는 어린이가 아닌 성인의 아이돌이 된 펭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펭수? 펭수 네. 좋다. 너무 좋아요. 팽아, 오, 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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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엽습니다 오늘. 재밌으면서도 뭔가 많은 게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찾아오셨나요? 네, 이 펭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펭수의 세계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펭수는 남극에서 스위스로 갔다가 스위스에서 요들송을 배우고 한국으로 온 EBS 연습생이에요. 그래서 연습생. 네. 연습생 신분 좋다. 그리고 자이언트 펭귄인데 2m 10cm에 지금 10살인 펭귄입니다. 저보다 크네요. 네네. 원래 2m 아니세요? 희두님 2m로 알고 있는데. 한 10cm 더 정도 크네요.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 펭수가 이제 남극팽에 빼어날 숫자 이렇게 한자를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남극팽자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순간 세계관에 빠져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맞습니다. 그런 글자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오.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들을 보여주려던 삼촌, 엄마, 아빠, 뭐 직장인 이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져서 지금은 90만을 돌파한 우와.
이제는 결코 연습생 신분이 아닌 이미 스타가 돼버린 펭수입니다. 펭수의 이제 인기 요인은 주로 20, 30대들에서 많이 보이는 자유로운 개인주의, 뭐 복잡함을 거부하고 단순하게 말하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싫은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되게 막 사장님도 그냥 반말로 그냥 부르시던데. 네, 김명중. 이제 뭐 뭐라고요? 김명중. 맛있는 건 참치, 참치는 비싸면 못 먹어, 못 먹을 땐 김명중. 이제 김명중 씨가 사준다는 거죠. 그쵸 그쵸. 못 먹을 때 김명중 씨를 부르면 네. 김명중이 사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명중 씨도 인간이라면 혼냈을 거지만 펭귄이라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괜찮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캐릭터성이 있어요. 약간 저항적이네요. B급 감성에 뭐 펭수가 B급 감성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거 기사에 있는 내용이라서 왜 B급 감성이에요? 저는 펭수 되게 존경하는데. A급은 뭐지? 그러니까요. 네. 그 되게 잘 만들어지고 정형화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아시잖아요. 아니 펭수 되게 잘 만들어진 걸로 잘 저는 이해했는데 만들어진 네, 그럼- 펭수의 팬들이 네, 어떤- 제가 이 네. 기사 B급 감성이라고 써 있는 기사 정정보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론계와 네, 그러게요. 제가 기사에 써 있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니 그 실제로 근데 갑자기 펜수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이거 성대모사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네, 달탈 형님. 아 무슨 네, 죽이려고 기다리고 여기 칼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 근데 찬우님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귀엽게. 네. 네. 보여주세요. 만나면 팽아. 네, 안 안 비슷한데 아니, 네, 그냥 헤어질 해봤어요. 땐 팽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그 강경화 장관님 거기서 이렇게 놓치고 나서 막 이게 막 되게 막 에이. 멘붕 오고 그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대빵이 어딨냐고. 대빵이 어디였냐고 막 대빵 계속 찾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방금 가신 분이다 이러면서 유튜브에 이런 거 검색해보면 웃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걸 느꼈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오늘 그 알릴레오에 나가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이 펭수를 보면 다 요즘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펭수가 꼰대로 보인다 그러면 좀 이렇게 성찰을 조금 더 해보셔서 뭐 이게 반발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젊은 친구와 소통하려면 적어도 펭수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찬호님이 이걸 잘 가져오신 주제 같아요. 펭수의 가치관. 네, 네. 땅땅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펭수를 처음에 딱 봤을 때 뭐지 이렇게 왜 이 사람 인기가 많지 했는데 직장인들의 뽀로로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인기가 많지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오. 네, 이 감성을 모르니까요. 네, 순한 맛 장성규로도 불리고. 그래요. 네, 근데 네. 이게 뭔가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를 펭수는 할 수 있네. 해준다. 이걸 느끼니까. 그리고 아까 뭐 싫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직장인들이나 사회 현대인들은 되게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직장인에서 뭐 사장님한테 말을 놓는다던가 이렇게 계급을 타파하고 진짜 딱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이러는 게 되게 신기하고 신선하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한 10만 되기 전부터 봤나? 언제부터인지 알아서 그냥 저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왔더라고요 어느새. 근데 그 펭수가 되게 그 짤 부자예요. 근데 짤 부자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하는 말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펭수의 정말 반전 매력이 뭐냐면 밤에 이제 일상을 끝내고 이제 엄마 아빠랑 통화하면서 나 괜찮아 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반말 다 힘들- 하더니 김명중 이러더니 갑자기 펭수가 정치력이 어마어마한데. 펭수가 그래서 그래서 남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절대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혼자서 울고. 더 짠하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남극에 헤엄쳐서 스위스에서 헤엄쳐서 한국까지 온 거거든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되게 정말 이 친구는 프로다. 네, 뭐 혹시 더 준비하신 거 있으면. 네네. 그 짤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무한도전의 그 박명수 씨가 이런 짤 부자였었어요. 그 소년 되게 명수. 속 시원하고 맞아. 톡톡 맞아, 터지는 맞아. 발언들이 많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펭수가 그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뭐 그 외교부 얘기가 나와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외교부에 들어갔을 때 그 조선일보가 이렇게 제목을 썼거든요. 2030 직통령 팽수 외교부 청사 출입 규정 위반 논란. 아 진짜 꼰대 같은 기사죠? 진짜? 이게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외교부에서 사전에 다 협의된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다. 편집만 그렇게 나간 거다. 편집해서 나간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기사를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기사를 이렇게 바꿨어요. 팽수 외교부 청사 출입 규정 위반 논란. 사전 비표 받았으니 문제 없다는 외교부. 이렇게 바꿨어요. 기사 그 헤드라인만. 근데 이 논란을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논란이 아무데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만들고 이렇게 팽수 띄워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그림. 같아요. 그 네. 팽수버스, 그러니까 팽수 세계관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약간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팽수가 웬 말이냐 하다가 지우시지 않을까. 네, 이거 팽수 건들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팽수 건드리면 안 돼요. 특히 정치인분들 그런 분들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이 기사가 네이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는 좀 뭐랄까 반대 성향이 많잖아요. 어떤 반대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저쪽 성향이 많단 말이에요. 우파 성향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기사에는 대동단결해서 조선일보를 욕하는 그렇죠. 대통합을 이루는 팽수를 그쵸, 건드린다는 진짜. 건 어마어마한 용기로. 팽수 네. 앞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가우 없이. 네, 팽수는 팽수고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면은 또 그것도 안 좋게 보거든요. 이게 팽수는 누구인가 에피소드에서 엑스레이 찍는 장면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펭귄으로 수의사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 남잔데 여잔데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팽수 팬들한테는 금기 사항이어서 네, 그렇죠. 팽수는 펭귄인데 뭔 남자 여자냐. 그렇죠. 지금 예. 그것도 댓글로 달고 계시면 지우실 것 같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다가 천님 또 짚어주셔갖고 다행히. 네. 지금 팽수는 아무튼 건드리지 않는 게 그쵸, 팽수는 팽수는 최고다.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즐기면 됩니다. 혹시 뭐 팽수 뭐 분장해보고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팽수 분장이요? 무슨 말? 지금 팽수 왜냐면 팽수 건드리신 약간 거예요 지금? 팽수 세계관을 이해를 못하신 분이 제 앞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팽수 분장이 팽수 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네네. 제가 일부러 한 건데 이건 네, 맞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팽수 어쩌고 하시면 수습한다, 이런 수습한다. 반응이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뭐 혹시 또 추가로 내용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팽수에 대한 뭐 개인적으로 지금 인상 깊었던 거 뭐 각자 있으세요? 땅땅님? 그거 맞나? 저 대충 본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네, 맞아요. 가족을 이렇게 팽수화해가지고 엄마 아빠 뭐 동생. 동생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선 또 약간 차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익숙해져 있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음. 팽수는 동생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아기를 안고 있는 가족 사진이 있어서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넘은 팽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크함도 너무 좋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존재여서 우리한테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고 되게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딱 이렇게 등장하고, 근데 사실 그 팽수가 이렇게 정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게 분명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기득권 세력은 아니면 기성세대 분들은 청년들을 되게 이렇게 안 좋게만 보다가 근데 그게 특정 인이하면 뭐 정치인이하면 정치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또 묻히는데 정말 그 모든 걸 뛰어넘은 팽수라는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람이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저기 칼을 빼들었습니다. 찬우님이. 네, 팽수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죠. 팽수라는 님께서 펭귄이요. 펭귄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분명히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용기 있으면 정치인분들이든 뭐 언론인이든 누구든 검찰이든 뭐든 뭐 팽수 압수수색 한번 해보라. 그러면 분명히 난리가 날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친구들의 목소리를 그
팽수가 완전히 흡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회사 가서 이런 거 한 번쯤 해보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거를 대신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져 있다 생각해서 네 제가 이 얘기 그만해야 되겠어요. 팽수를 뭐만 하면 지금 날카롭게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팽수 팽느님 근데 저도 사장님 한번 그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세 네. 글자로. 해보시죠. 불러보시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에이. 네. 네. 달타령님은 뭐 혹시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뭐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팽수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 각자의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여론조사잖아요. 이 그쵸. 각자가 느꼈던 어떤 부조리함 이런 거를 그냥 모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팽수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평소에 그냥 여론조사한다면 안 보내잖아요. 이런 그쵸, 내용을. 그쵸. 근데 이제 팽수한테 제보하는 걸로 하면 재밌으니까 그럼 팽수가 해주고. 팽수가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혼자 할 수는 없을 테니 사람 필요하면 저도 부르고 아니 사람 필요하면 제가 큰 그림 또 그린다. 팽수 너무 요즘 힘들어 보여갖고 제가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그렇습니다. 혹시 네. 이걸 보고 계신다면 팽수님 팽수님, 연락 주세요. 여기 한번 모시면 진짜 좋겠다. 여기- 감당 되시겠어요? 근데 너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건 일기장 있으시고 네 좋습니다. 뭐 찬우님 혹시 또 네. 네, 저는 이 팽수가 갑자기 뜬 게 아니라 20, 30대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공통된 정서들 이런 게 모여져서 팽수로 표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어떤 비하나 이런 발언을 우리를 공격하는 말을 들었을 때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라면. 그쵸. 근데 이 펭귄은 또 다른 게 그 PD 분께서 팽수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팽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팽수가 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속 시원하다. 그리고 되게 당당하고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혹시 보시는 그 청년분들이 회사에 가서 똑같은 상황 생겼을 때 사장 나와가 약간 반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혹시 이걸 실제로 따라하실 분들이 안 계실 거라 생각하고 대신 그 팽수가 앞장서서 이 사회의 변화를 하면 그 뒤에 저희 청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막 굳이 막 반말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속 시원히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분명히 저는 이 팽수를 통해서 어떤 전환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면 오늘 그 류찬우님의 제목 없음 이제 네. 팽수님 합방하고 싶습니다. 요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연락 좋다. 주세요. 네, 알림형이 좋습니다. 좋다. 결론 좋다. 네 네, 결론이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혼자 하려고. 네? 예. 찬우님 칼을 빼들어 주세요. 네 아무튼 네 오늘도 정말 또 재미있으면서도 사회의 목소리를 또 담은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주제를 되게 잘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찬우님이 진짜. 팽수 다음번이 좋다. 너무 네. 기대돼요. 5화는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오실까? 정말 최고. 진짜 최고예요. 점점 날이 갈수록 바라시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점점 어깨가 뭔가 몸살인가 그래서 무거워지는 몸살나신 것 같아가지고. 같아요. 그래서 기분 탓입니다. 몸살나셨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프시죠? 지금 손바닥 아프시죠? 이렇게 쳐야 되나? 그럼 네.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아무튼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 되게 빨리 갔어요. 4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많은 내용, 그러니까 깊이 있는 내용도 다루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은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땅님부터. 저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를 제가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면서 이제 죄송해요. 사과하시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많이 아프구나를 제가 느꼈거든요. 새삼.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힘든 거 있으면 반드시 꼭 같이 공유를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힘든 거 하나 지금 말씀해 보세요. 힘든 거요? 네. 솔직하게? 네. 네. 정말 일하는 거 그 뒤는 안 듣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장님. 그렇죠. 사랑하자 했으니까. 네, 좋아요. 나머지는 팽수한테 맡기는 걸로. 네, 찬우님. 네. 저는 희두님의 말버릇을 알아냈어요. 뭐죠? 어떻게 보면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알릴레오 라이브에서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주의 깊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요새 이 팽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팽아 팽바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청아나 청바 이런 거 하나 만들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개인적인 오. 의견으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희두님이 해줄 겁니다. 이런 걸 자꾸 주지 마세요. 아니 어깨가 더 무거워지네. 아, 네, 좋습니다. 끝인가요? 네, 5화는 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화쯤 되면 그 찬우님이 어마어마한 걸 갖고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갖고 오실 겁니다. 10화쯤 되면 어마어마하게 아플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러면 뭐 게스트 한번 모시고 그분한테 그걸 드리죠. 네, 아무튼 좋습니다. 달타령님 오늘 안 주무셨어요? 저 맨날 앉아해요. 앉아입니다. 네. 앉아예요? 여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 말 저 한번 잘못하면 네네. 좀 예. 어떠셨어요? 피 냄새를 흘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라냐를 몰라 배고. 아, 오늘 네, 땅땅님과 제 주제가 비교적 무거운 거에 비해서 찬우님께서 되게 밸런스를 잘 잡아주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찬우님이 갖고 오신 펭수가 뭘 해줬으면 좋겠나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펭수가 혹시 언론개혁과 검찰 사법개혁에 앞장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펭수 정치해야 돼요. 그러면 펭수는 정치 되게 싫어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쵸. 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도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되게 주제를 선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항상 느끼지만 되게 멋진 청년들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한테 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아니요. 이렇게 같이 그렇죠. 하면서 앞으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나중에 100화 막 200화 갔을 때 분명히 저희들을 보면서 뭔가 나도 여기 같이 하고 싶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연락 되게 많이 오거든요, 사실. 근데 분명히 그때 되면 저희들이 또 해놓은 것들 그리고 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다음 후배한테 많이 또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그 푸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와, 사회생활하네요. 또. 아니요, 이거 진심인데 이것도 김어준 바라기 정치아주. 그 얘기 끝에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디가나 똑같이 저렇게 말하더라. 김영민한테 가서는 김영민 닮고 싶다 그러고 김어준한테 가서 김어준 닮고 싶다. 아마 틀림없이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닮고 싶다 했어야 100% 그랬을 걸 맞지?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화면 바꿔주시면 화면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정치인.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큼 다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왜 우세요? 이거 안 끝나나요? 네, 아무튼 오늘 4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